지난 27일 있었던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언행 불일치의 극치를 보여준 이사여구 대잔치로서 새로운 대국민 사기극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통합 등 통합이란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했으며 어제 국립현충원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함으로써 통합 코스프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하여 이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정치인의 발언의 진정성을 평가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언행과 행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윤석열 정부 시작 후 지금까지 38건의 특검 법안과 30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갑자기 통합을 외친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까지 수차례 부결되었던 소위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더욱 개혁하여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합 운운하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간, 뒤에서는 정치보복성 특검법안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합이란 말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러한 특검법안부터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또한 수락 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입으로는 성장을 말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상법 개정안과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도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 경영진이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기존에 발의됐던 상법 개정안에서 한 단계 더 개약한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까지 공약했습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키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사법의 손해배상 대원칙을 무시한 돌연변이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고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 역시 직장을 잃게 되며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계의 초격차 유지와 성장을 위해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의 특례가 절실한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오로지 민주노총의 눈치만 살피며 끝까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후보 확정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SK하이닉스를 찾아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하니 그 말이 곧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공허한 선거용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권에 욕심내기 전에 고질적인 언행 불일치부터 고치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윤여준에 져서 대통령의 자격에는 말의 일관성과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가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여준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부터 제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